새롭게 알아가는 것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 안녕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망설여집니다. 이선아입니다. 최윤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녕하신가요? 김수민입니다. 저는 홍석영입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원래는 12월 15일에 14화가 업로드될 예정이었죠. 하지만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로 시작된 이 사회적 혼란 속에서 우리 창작집단 새알은 녹음실이 아닌 집회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한 회차를 휴재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리셨을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26일입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 오전 11시고요. 그래서 다들 목소리가 좀 잠겨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 14화를 녹음을 하고 있고 이 회차는 12월 30일 24년의 완전 끝자락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되게 이렇게 오랜만에 하니까 진행하기가 좀 어색한데 연습을 안 하셨나 봐요. 네, 그동안 진행 연습을 할 일이 딱히 없어가지고 지난 13화 녹음 이후에 사실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근황은 이거를 어떻게 타임라인부터 정리를 좀 해보자면 간단히 정리해 주세요. 네, 12월 3일 밤 10시 29분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동시에 경찰들이 국회를 통제했고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을 시도했고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무사히 진입을 해서 12월 4일 새벽 1시에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었고 그리고 뭐 이후에 사건들이 많았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지점은 전국 각지에서 촛불 대신에 응원봉을 들고 집회가 계속되었고 그래서 12월 7일에 첫 탄핵안이 상정이 되었지만 투표 불참으로 인해서 폐기가 되었고 그리고도 집회가 계속되었고 결국 12월 14일 탄핵안 가결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인용을 기다리고 있다. 뭐 이 정도로 그동안의 근황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오랜만에 녹음이고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보다 제 이야기를 막 초반에 많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14화 녹음을 사실은 12월 7일 날 하기로 미리 잡아두고 계획을 하고 있었죠. 대본도 미리 써두고 원래 다른 내용을 가지고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12월 3일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셈인 거죠. 그래서 새알 멤버들은 녹음은커녕 사실은 다른 어떤 개인적인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시기를 겪었던 것 같은데요. 수민 씨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네. 12월 6일 날, 그러니까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계엄 해제가 결의된 다음에 12월 7일 녹음을 앞두고 12월 6일 밤에 전화를 돌리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에게. 그때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좀 나세요? 전에 이야기를 하나 더 하자면 저희가 3일 그리고 4일 계엄이 해제된 당일날 저희가 회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회의에서 이제 7일 녹음을 어떻게 할지까지 이야기를 한 상황이었고 맞다. 그 다음에 그렇구나. 이제 7일 녹음을 앞두고 6일 날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12월 3일 계엄 선포가 있었고 그것을 12월 4일 새벽에 해제 결의안을 냈는데 땅땅땅 했는데 우리가 12월 4일 회의가 예정돼 있었고 그 회의에서 12월 7일 녹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게 웬걸 12월 7일에 다른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겠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날도
12월 4일 새벽에 계엄이 해제된 거를 확인을 하고 사실 그날도 고민이 많아가지고 다음 날에 우리가 모일 수 있을까, 맞아. 회의를 할 수 있을까.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했는데 계엄이 해제가 됐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일상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일에 우린 모여서 회의를 했고 맞아. 그때 딱 하루 동안 있었던 그 새벽 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정리와 그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알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게 주제였던 것 같아요. 4일날 회의에서. 네. 그래서 7일에 녹음을 준비해 놓고 7일이 그 이제 탄핵안이 가결되느냐 마느냐 첫 번째 표결이었죠. 표결이어서 그 7일을 계속 기다리다 보니 사실 그런 불안들이 다들 있었을 것 같은데 또 2차 계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막 전쟁에 대한 불안감도 좀 느꼈던 것 같고 막 그러면서 이 7일을 우리가 녹음을 하는 게 아니라 집회에 나가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 고민을 하면서 이제 연락을 돌렸었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방식의 어떤 시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4일 회의에서 7일 녹음을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헤어졌는데 맞아요. 그 뒤에도 사실은 계엄은 해제가 됐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정황들이 드러났고 아직 그 윤 씨는 모든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국군 통수권자인 그쵸. 상태고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까지는 네. 그래서 그 불안함을 계속 안고 7일까지를 지냈죠. 네. 우리는 그러다가 결국엔 7일에 네. 녹음 대신 여의도로 가자. 응. 여의도에 가서 목소리를 내고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것이 훨씬 더 뭐라고 해야 할까 유효할 수 있겠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이다. 응당 그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모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걸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집회로 나갔죠. 그때 엄청 사람이 많았는데 정말 많았죠. 집회에서 우리 넷을 보는 건 또 맞아요. 서경과 몇 년 전이 8년 전 정도 됐나요? 촛불 촛불 집회할 때 그때 서경과는 열심히 이제 다녔는데 집회에서 또 두 분을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맞아. 굉장히 좀 생경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찾는 것이. 우리 집회에 간 당일 12월 7일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봐요. 네. 윤영 씨는 네. 몇 시부터 계셨죠? 12월 7일 날 아마 한 5시 반 정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국회의사당역이랑 여의도역이 딱 그 우정차 통과를 할 때여서 저는 여의나루역에 내려서 걸어갔습니다. 이제 그 길이 다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원래 엄청난 길치거든요. 근데 거기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서 어디로 가면 뭐가 있는지를 생생히 너무 광흥창에서 다리를 건너서 네. 여의도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맞죠. 서강대교를 건너서 저도 먼 고민하다가 길을. 끝내 이제 그렇게 가진 않았는데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많이 추우셨겠어요. 제가 추위를 많이 타시는데. 추위 안 타요 언니? 그래요? 추위 타요. 안 타요? 손만 타요? 손과 얼굴과 이렇게 노출되는 부분은 추위를 좀 많이 타는데 그 밖의 곳들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제가 그날 코트를 입고 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세상에. 그날은 좀 추우셨나요? 너무 배가 고팠어요. 앞에 일정이 끝나고 바로 간 거여가지고 배가 너무 고픈데 이제 같이 갔던 친구와 쿠키를 나눠 먹고 따뜻한 보온병에 싸간 물을 막 마시면서 지켜봤던 기억이 납니다.
수민 서경은 그날 일정이 있었죠. 네, 일정을 끝내고 음. 이제 그 국회의사당 역에서 에스컬레이터 거기 엄청 깊잖아요. 깊죠. 그 에스컬레이터가 멈춰서 걸어서 올라가는 중에 부결이 됐어요. 다 올라갔는데. 폐기, 탄핵안 폐기. 네. 근데 네. 이제 내려오는 폐기다.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너무 중간에 힘들어서 멈추고 싶었는데 뒤에서도 계속 올라오고 막 이러니까. 뒤에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내려오는 사람들이 내가 거기를 못 올라갔다는 걸 볼까봐 진짜 근데 거기 진짜 깊어요. 진짜 깊어서 맞아. 끝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 에스컬레이터는 그게 높으니까 천국의 계단 타는 것처럼 끝도 없이 올라가야 되는. 좀 가파르잖아요. 네. 9호선이. 그렇지. 더 깊은 데서 깊은 데에 지어가지고 더 마지막에 화가 나요. 그래서 그날 저는 공연 연습을 음. 또 한창 하고 있었는데 연습이 안 되고 있다는 걸 감각을 했어요. 그 연습실에 있던 모두가 연습실은 학교였고 이게 연습이 안 된다. 계속 뉴스를 한쪽에서 한켠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사람은 틀어두고 있고 아주 작은 소리로 이렇게 소리는 계속 나고 있고 뭔가 밥을 중간에 먹었는데도 이게 뭔가 막 속이 허하고 그 아주 안 되겠다. 우리 오늘 연습은 그만두자 라고 합의를 하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다 같이 그렇게 합의가 돼서 뿔뿔이 흩어지고 뭐 갈 사람들은 가고 집에 갈 사람은 가고 했는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급하게 그 국회의사당 역으로 갔죠. 그때는 무정차가 끝난 시간이었어서 그래서 도착을 했고 같이 갔던 친구들과 헤어져서 나는 내 창작 집단 친구들을 만나야 한다 라고 하면서 헤어져서 너희들을 만났고 그리고 뭐 어떤 구호를 외쳤더라? 들어가 투표해 이런 걸 외치다가 갑자기 이제 국회의장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이 너무 추위에 오래 떨었다라고 하면서 결국 대기하던 그 표결함을 열었죠. 정족수 미달로 폐기가 되는 그 순간에 이거 좀 처참하더라고요. 눈물이 좀 났어요. 좀이요? 네.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그 순간에 이게 도대체 상식과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가 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모든 상식을 다 비껴가는 선택만 할까? 야, 이게 어디부터 잘못된 거고 도대체 이게 나라가 어떻게 구성되고 흘러가고 있는 건지 막 말로 정리가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처참한 심정으로 막 울었죠. 울고 있는데 노래가 나왔어요. 그때 나온 게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였나? 캐롤이었죠. 캐롤이 나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집에 이제 가려고 다들 이렇게 흩어지는데 표정들이 되게 좋은 거예요. 막 흥얼거리면서 집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약간 좀 얼이 빠졌죠. 아니 다들 이렇게 처참한 기분이 안 드나? 사나가 울고 있을 때 저는 앞에서 이제 그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면서 그러니까 김수민은 춤을 추고 있고 아니 그 얘네들이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수해내겠다는 어떤 그쵸. 의지적 표현과 태도라는 것을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느끼고 너무 부끄러워서 더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이 분절돼서 났어. 첫 번째 눈물과 두 번째 눈물은 다른 의미의 눈물이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었고 갑자기 지하철 하니까 생각난 건데 그런 막 그 썰이라고 하죠. 그런 에피소드들이 막 올라오는데 9호선이 원래 급행이 있기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급행 일반 이렇게. 근데 급행 열차가 그 기관사가 시민 여러분, 그러니까 승객 여러분, 저희는 오늘 민주주의를 지켜내신 뭐 승객 여러분을 더 태우기 위해서 급행 열차지만 이 역에 정차하겠습니다. 뭐 이런
안내 방송을 하고 급행열차가 일반 열차가 음. 서는 곳에 정차하고 음. 그러니까 사실은 모두가 한 마음이 됐던 음.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 당일 12월 3일 당일날도 막아낸 것이 아닌가. 음. 국회 통제를. 서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순간이 굉장히 축제처럼 느껴지는 게 있는 거. 그러니까 축제라는 키워드가 되게 음. 놀라웠어요. 음. 하지만 그렇게 어쨌든 집회에 나가고 탄핵안이 폐기가 되고 어쨌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인용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리고 섬뜩한 증언과 제보가 진짜 곳곳에서 더 터져 나오고 있어요. 요새는 저 계속 이제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고. 소환 불응하고 있고 뭐 각종 노트들이 음. 등장하고 있고 음. 제보들 뭐 블랙 요원들이 아직 복귀하지 않고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데 음. 우리 좀 빨리 복귀시켜달라 음. 하는 제보가 막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어제 또 크리스마스에 용산에서 성탄 뭐라고 하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가셨다고 네, 그 목사를 집으로 불렀나? 집으로 불렀다고. 그래서. 사실은 개신교가 무속을 제일 싫어하는데 그쪽도 믿고 그쪽도 믿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일종의 뭐 퍼포먼스지 않을까. 그런데 퍼포먼스죠. 지지층 집결을 위한 아, 어떤 퍼포먼스인 건데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어쨌든 보냈고 25년 새해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탄핵안 인용이 빠르게 마무리돼서 안녕하세요 이사나입니다라는 말을 마음 편히 할 수 있게 되기를 좀 바라면서 이번 14화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14화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경험을 돌아보면서 우리 세알이 그것을 어떻게 겪었고 소화하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서경씨, 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12월 3일에 네. 강경에 계시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때 부모님 가게 일이 바쁘셔가지고 음. 그걸 도와드리러 잠깐 내려갔었는데 음. 그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작해서 하루 종일 좀 몸 쓰는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해서 잘 잠들기 직전 순간에 저희 친 누나한테 연락을 받아가지고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그래서 아버지가 옆에 누워 계셨는데 아빠 뭐 비상계엄이 선포됐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당연히 안 믿으시죠. 처음에는 가짜 뉴스겠지. 가짜 뉴스지. 그래서 제가 TV를 키자마자 그 윤석열 뉴스가 윤석열 씨가 말하고 있는 그 뉴스가 나왔고 처음에는 좀 되게 어리둥절했는데 계엄군이 이제 국회에 진입하려고 하고 할 때부터 조금 무섭기도 하고 되게 분했어요. 뭔가 서울에 있지 않는 것도 분했고 서울에 있지 않아서 국회의사당에 갈 수 없었던 것도 분했고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을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도 분했고 그래서 조금 울컥했던 엄청난 그 분노에 휩싸여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약간 이성을 그쵸. 되찾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 같은데. 네, 통화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통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수민 씨는 서울에 있었고. 네. 좀 초흥분 상태였어요. 초흥분 맞아. 초흥분. 그래서 저는 피곤해가지고 계엄 해제 표결한 것까지만 보고 잠들었는데 부모님은 그 윤석열이 그 마지막에 새벽 5시에 네, 담화하는 것까지 선포합니다. 보고, 선포하는 계엄 해제를 선포합니다 하시기까지 보고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아예 그날 잠을 못 그쵸, 이루셨죠.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수민 씨는 네. 서경 씨 없이 서울에서 있으면서 그 뉴스를 접했을 텐데 네. 어땠어요? 혼자 무섭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고양이랑 대화를 했어요. 뭐라고? 박사야, 내가 잠깐 나갔다 와야 될 수도 있어. 그러면서 고양이랑 같이 있었고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한테 누나 지금 이거 실제 상황이야. 친동생한테? 아니요. 친구 동생. 다른 저기한테. 뭐 이거 실제 상황이야. 지금 비상계엄이래. 막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한참 막 통화하다가 뉴스를 보고
또 새벽에 깨 있으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남겨뒀던 제육볶음에 쌈을 싸먹고 새벽에. 든든해야죠. 그래서 이제 뉴스도 TV랑 노트북이랑 이제 여러 가지 중개사라고 해야 되나? 방송국 거를 이제 틀어놓고 계속 뭔가 확인해 가면서 계속 교차해 가면서. 네. 아니 진짜 웃긴 게 윤석열은 사람들이 다 그 시간쯤 되면 저처럼 피곤해서 잘 줄 알고 너무 일찍 사람들 자는 그러니까. 시간을 너무 일찍으로 상정한 거 아니야? 했던 거 아니에요. 원래 사실 그 시간에 잘 깨어 있는 편이어가지고 그 시간을 막 이제 뭔가 저한테는 좀 자연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러고 나서 아마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 진짜 어이없는 영화가 있거든요. 네. 그걸 틀어놨어요. 그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주랜더라고. 그게 뭔가 그런 좀 잊게 만들어주는. 잊는다기보다 그 상황이 그렇게 비슷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까지 어이없을 수 있나? 주랜더보다 심한 상황이었던 거지 사실. 주랜더 내용이 어떻게 돼요? 내용은 전혀 달라요. 내용은 내용은 전혀 다른데 그게 약간 코미디인데 정말 어이없게 웃긴 코미디거든요. 그리고 사실 시의성을 따지자면 그렇게 뭔가 괜찮은 영화. 괜찮은 영화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 정도로 어이가 없다. 네. 예를 들면 그 모델 주랜더라는 모델이 등장인물인데 그 사람이 그 표정의 이름이 있어요. 네? 매그넘. 자기가 짓는 표정? 네. 얼굴 표정의 이름? 네. 근데 그걸로 날아오는 표창을 막는 영화거든요. 얼굴로? 그 표정을 하면 아우라가 막 이렇게 나오면서 매그넘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표창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만화적이네. 그만큼 좀 그렇죠. 그게 필요하다고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럴 수 있죠. 나는 저거를 매그넘 표정으로 맞겠다. 이 어이없는 상황을. 아니 사나 씨는 그때 어디서 뭐 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때 연습을 2개를 병행하고 있던 때여서 오전에 출근을 하고 과일 가게 9시부터 12시 끝나고 1시부터 6시 연습하고 6시 반부터 11시까지 또 연습이 있었던. 그래서 약간 거의 초죽음 상태가 되었는데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저녁을 제대로 못 먹은 게 너무 억울해서 치킨을 먹어야겠다 하고 연습이 11시에 끝나는데 10시 좀 넘어서 치킨을 시켰어요. 시켜두고 끝나자마자 집 가서 12월 3일에? 네. 그래서 끝나자마자 집 가서 먹어야지 하고 연습이 끝나고 나 갈게 어쩌고 하려고 하는데 야 비상계엄이래 라는 이 연습실에서 웅성웅성 되기 시작한 거죠. 11시 끝나고 나서 다들 휴대폰을 본 거니까. 그때 막 전화가 오고 뭐라고? 이미 선포된 지금 30분이 지난 거잖아요. 야 거짓말하지 마. 무슨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비상계엄이 뻥을 치고 있어. 치킨 먹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었어요. 연습도 끝났겠다. 오늘 딱 시킨 진짜인 거야. 그만큼 정말 안 믿었어. 당연히 안 믿었고 이 계엄이라는 것을 책에서만 읽었지. 책에서도 뭐 한두 번 읽었지. 이게 지금 내 상황에 터질 거라고 상상 못했죠. 그 집에 갔는데 치킨이 그때 또 뭐 다른 공연 페이가 들어왔어서 그 프라닭 비싼 치킨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먹으려고 기분 좋게 이렇게 먹으려고 했는데 집에 들어가서 뉴스와 함께 먹느라고 이게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먹기는 먹었는데 배가 고파서 허기가 져서 뉴스를 계속. 무슨 맛이었어요? 순살이었어요? 원래 프라닭은 순 닭다리살이고 그 블랙 알리오와 고추 청양 마요였는데 괜찮네. 아무튼 그랬어요. 너무 웃겼어. 치킨과 계엄 선포. 나한테 12월 3일의 키워드는 그건데. 그래서 이걸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가야 되나? 가기에는 막 이미 집에 들어와서 어쩌고 하니까 난 당연히 갈 줄 알았어. 군인들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겁이 나고 막. 그리고 국회를 그렇게까지 진압하려 들 거라고 또 상상 못하고 모든 것들이 내 상상을 다 넘어서 있어가지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그대로 꼴딱 밤을 새고 다음날 또 연습을 가야 하니까 출근하고? 네, 출근하고 그래서 새벽에 보냈어요.
형 내일 과일 가게 출근 해야 되는 거 맞나요? 근데 이미 그 형은 새벽에 시장을 가야 되니까 잠들었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밤을 꼴딱 새고 출근하고 또 연습 가고 이렇게 힘들어. 네 그랬던 12월 3일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윤영 씨는요? 저도 밖에 있었는데 집 앞 카페에서 동생이랑 이제 친구랑 같이 있었는데 너희 집 앞? 네. 그래서 이제 집에 가려고 딱 문을 나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얼른 집에 들어가라고.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는데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일단 얼른 집에 가서 뉴스 보면서 보라고 상황을 지켜보라.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있던 사람들 얼른 집에 가. 비상계엄? 계엄은 내가 역사책에서나 봤던 그런 상황인데 군인들이 지금 그러면 밖을 돌아다니는 건가? 뭐지 이거? 이러면서 일단 집에 들어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뉴스를 틀어놨죠. 밤새. 뉴스를 틀어놓고 계속 연락도 주고받고 상황 파악도 하고 일정들도 이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조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밤새 보냈고 저는 사실 실감이 안 났거든요. 계속 대체 뭔지 막 뉴스를 보고 실시간 영상들이 나오고 하는데도 사실 난 너무 지금 내 집에서 나의 모습은 너무 평온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질감이 있었는데 딱 그 무장한 군인들이 사람들과 부딪히고 뭔가 대치하고 그런 장면이 저한테는 이게 진짜구나. 엄청 위험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그때 좀 딱 실감하고 이게 진짜 현실이구나 이러면서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막 음식을 쟁여두기 시작. 막 그 와중에 또 습관이 있어가지고 온라인 주문을 막 냉장고 열어보면서 뭐가 없지? 난 뭐가 필요하지? 최소 한 달 내가 이 집에서 생활하려면 나한테 뭐가 필요하지? 막 이런 이야. 고민을 하면서 현실적이다. 막 뉴스를 보면서 막 빵 대량 주문하고 막 달걀 주문하고 막 그렇게 밤새 보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저한테도 음식을 준비해놔라. 맞아. 저한테도 하셨죠? 그러셨어요. 그랬죠. 그날 학교도 폐쇄됐었잖아요.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때 학교에 계신 건 아닌 건 거죠? 네, 학교를 나왔었는데 그때 학생들이 전체 들어가 있는 연기과 톡방에 지금 학교에서 다 나가라고 방송이 나오고 학교 문이 다 잠기고 있다. 뭐 이런. 그래서 도대체 왜? 뭔데? 그쵸. 왜 학교 왜 폐쇄하는데?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것도 또 이 후에 아주 큰 또 쟁점이 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진 날인 거죠. 그날 정말. 그런데 거기에 발빠르게 달려간 국민들과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군인들과 그 상황을 미리 알고 준비했던 국회의원들이 막아낸 거죠. 정말 모든 요소가 합쳐져서 막아낸 거라 정말 천운이 따랐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늘이 구했다 진짜. 저는 저는 그런 사람과 맥을 같이 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모두가 굉장히 그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당일날 바로 1시간 만에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긴 했으나 새벽 5시까지 대통령이 직접 계엄이 해제됐다고 선포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다들 잠 못 이루고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다음날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다음날 연습실 가서도 다들 연기가 안 돼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다음 주 공연은 할 수 있냐? 공연 직전이었는데 다음 주 공연은 할 수 있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한참 나눴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증언들에 의하면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다음에 2차 계엄을 어떻게든 선포하려고 대통령이 참모진들을 모으고 그 합참 지휘통제실 안에 있는 더 작은 방에서 어떻게 된 거야? 이것도 못해? 군인들 몇 명 투입했어? 300명 투입, 500명은 투입했어야지. 뭐 이런 모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들은 증언과 이것들이 나오고 있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가능할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건 거죠. 뭔가 다른 세대에 살고 다른 시대에 살고 있나? 다른 세상에. 완전히 다른 차원. 가상 세계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국회를 진압해서 법적으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건 국회의 표결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막아내고 정말로 독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야, 아찔하네. 다시 생각해도 정말 아찔합니다. 아씨. 무슨 생각일까? 이 내란 사태가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고 정리가 되었으면. 근데 이 모든 그 법적 절차를 이용해서 누군가는 이거를 계속 지연시키려고 하고, 이 사람이 탄핵되고 체포되고 수사되는 것을 지연시키려고 하고, 누군가는 밀어붙이려고 하고, 그 과정이 계속 법적 절차 아래에서 그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뭔가 속 시원하게 원하는 해결 방향은 뭐 모두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더디고 뭔가 이제 방어하고 또 이런 것들이 그 과정 자체가 정치인가? 완전. 그걸 정치로 봐야 하는가? 그러면 좋은 정치란 무엇이지? 하는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요구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반발을 사는 거고. 그 당은 유명한 당이잖아요. 음. 이름이 여러 번 바뀌지만 본체는 같은. 다음 이름은 뭐가 될까요? 분명히 해체가 되긴 할 텐데 제가 봤을 때. 우리의 힘. 우리의 것. 내 거야. 내 거당. 아이디어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한번 제시 좀 해주세요. 내 거당. 오늘은 26일이니까 그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20일이 좀 넘는 시간이 벌써 흘렀어요. 그렇게 됐네요.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았고 그동안 일어났던 이 1년의 과정을 어떻게 감각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기억나는 뭐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민 씨 뭐 기억나는 일이 있나요? 저는 많아요. 12월이 진짜 정말 혼란스러운 12월이었던 것 같은데 원래 12월의 묘미는 약간 마지막을 이제 느끼면서 일부러 좀 묻어내지는 것 같거든요. 밝은 조명들과 알록달록한 것들과 맛있는 음식 뭐 그리고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들 하면서 조금 묻어내지고 애써 행복하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하는 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예민해지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좀 기억해 두고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12월 14일 탄핵안 가결되던 날 윤영과 석영과 저랑 그 집회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친구랑 같이 먼저 가고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또 넘어왔는데 그날 되게 재밌었던 게 뭐 저희 친구들이랑 윤영 석영의 수업을 듣고 그 선생님이랑 같이 온 거예요. 그 수업을 진행한 네. 선생님이랑. 그래서 정말 이상한 조합으로 팀이 만들어져서 그것도 제 고등학교 친구도 있었잖아요. 고등학교 친구도 있어요. 제 선배도 진짜 있었고 그래서 저 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자리에서 만난 거구나. 그 자리에서 만났고 그게 너무 또 재미있었던 것 같고 그날 이제 저는 4시 도착 앞쪽에 일정을 마치고 4시쯤 도착하려고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공덕에서 5호선으로 갈아타고 여의도로 가야 했는데 공덕에서 5호선을 갈아타는 게 너무 사람이 많아서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그래도 가장 나은 방법을 생각해 보니 공덕에서 갈아타야겠구나 해가지고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역사 내에 사람이 진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열차가 들어오는데 이미 가득 찬 열차만 계속 들어와서 사람들이 그 타지 못하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 또 추울 거라고 뉴스가 많이 나왔어가지고 아주 따뜻하게 입고. 막 핫팩도 가지고 패딩도 입고 아이고 사람들이 더웠겠네. 엄청 더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불쾌 지수가 올라가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저는 이제 열차의 머리 쪽에 있었는데 1번 칸에.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열차가 들어올 때 좀 늦게 그치. 보이는 천천히 거죠. 시야에 들어오지. 근데 저기서부터 뭔가 급하게 함성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추가로 지하철을 아마 운용을 더 해가지고 빈 열차가 들어왔어요. 새 열차를. 근데 그 빈 열차가 마치 약간 구세주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너무 반가워했고 시민들이. 그리고 그 열차에 혹시나 못 탈까봐 열차도 한참 기다리고. 한참 기다려주고 막 박수를 쳤어요, 다 같이. 그런 것도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 재밌는 기억이다. 그리고 그때 만나기로 한 친구가 있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핸드폰이 안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가결된 것까지 보고 핸드폰이 서서히 이제 작동이 되길래 그때 겨우겨우 연락을 해가지고 만나긴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핸드폰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한테 보내는 문자가 아직도 웃긴데 나는 여의도공원 가기 전에 삼색 고양이 사랑단 뒤에 있는데 아마 사람 너무 많아서 못 찾을 듯 데이터 안 터져용 이렇게 마지막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해서 삼색 고양이 사랑단 깃발을 계속 찾으러 다녔어요. 근데 그러면서 깃발들이 눈에 엄청 보이는 들어왔구나.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재밌는 깃발들이 많고 막 그런 것도 우리 보지 않았어요? 오아시스가 나 오아시스한테 내한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줄게. 와 멋지다. 그래서 그런 게 너무 그런 깃발들도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맞아. 같고 깃발들이 이번에 정말 화제가 많이 됐죠. 그 삼색 고양이 사랑단 깃발을 찾고 혹시나 그 주변에 제 친구가 있을까봐 막 이제 그 깃발을 따라가면서 누구야 이렇게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 사람 많은 데서요? 네. 사람 많은 데서 소리를 질렀어. 근데 거기 집회에 가면 누군가 이제 윤석열 이렇게 선창을 하면 따라하지. 다 퇴진하라 탄핵하라 이렇게 따라하잖아요. 근데 제 목소리가 그게 누구야 하는 게 사람들이 그냥 윤석열로 약간 인식. 습관적으로 그냥 누가 뭐야 부르면은 퇴진하라 이렇게 나와서 제 친구를 퇴진시키는 시위가 야 사나야 퇴진하라. 사람들이 이제 너무 몸에 운동 그렇지. 근육으로 배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재밌다. 너무 재밌었고 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막 이제 저 뒤에 있어가지고 여의도 공원도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앞에서 핸드폰도 다 안 되지 가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 그래가지고 좀 늦게 알았어요. 늦게 안 편인 것 같은데 그때 막 주변에 있던 아저씨랑 막 이렇게 같이 막 이거 된 거냐 안 된 거냐 같이 모르는 사람인데 대화하고 모르는 사람에 대화하고 그런 거 너무 재밌었고 또 하나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때 가결되고 풍선이 막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뭔가 흥이 나는데 흥이 안 나는 그 풍선들에 대한 그 쓰레기 저 쓰레기 어떡하지?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죠. 서경 씨는 좀 그 한 20 며칠 되는 시간 동안 어떻게 살고 좀 기억나는 사건 뭐 이런 거 있어요? 기억나는 사건? 저는 좀 여러 의미로 놀란 일이 많은데 처음부터 얘기를 다 하자면 2024년에 계엄을 이라는 걸 발상을 한 것도 놀랍고
그런 무속 신앙 관련된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게 그렇죠. 그걸 정말 믿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데 어. 사실이라면 정말 네 그것도 놀랍고 근데 그것보다도 놀라운 게 사람들이 여의도 앞에 그렇게 많이 모였잖아요. 그때 주최 측 추산으로는 몇 명 200만 200만이라고 했죠. 했는데 땅이 무너지지 않은 거. 예를 들면 그 200만 명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으로 귀가할 수 있었던 거. 맞아. 그거 다 국민들이 땅 깔고 그렇지. 지하철 운영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것도 참 네, 전 그게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쓰레기도 없어. 다친 사람도 없어. 뭐 그때 땅도 분노한 안 무너져. 사람들이 분노한 사람들이 200만 명이 모였는데 싸움도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집에 가는 사람들 다 쓰레기 줍고 있고 서로에게 박수 쳐주고 그런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성결제 해주신 그 문화가 난 되게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대단했죠. 우리 또 같은 문화예술계 종사자인 분들도 뉴진 스님들 유진 뭐 스님? 아이유도 그렇고 뭐 이승환 와서 공짜 공연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참 아까 몇 년 전이라 했죠? 그때 8년 전? 8년 전? 그때랑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시위. 그걸 시위에- 겪어서 음. 더 이렇게 아주 그 집회 장면이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고 그것이 진짜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어떤 밑바탕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외신들의 기사도 많고. 그러니까 응원봉이 이번에 그렇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는 촛불 대신 응원봉을 들고 나왔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빛을 들고 이 자리에 온 것이다. 라는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가장 반짝이는 가장 반짝이는 것. 뭐 그런 인터뷰부터 시작해서 어. 아까 뭐 오아시스 내한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줄게처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가치를 계속해서 향유하고 내 삶을 유지하려면 민주주의로 회복해야만 해라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추운 날 거기서 버티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 응원봉이 화제가 된 이유는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을 응원하기 위한 빛이기 때문에 나는 그게 화제가 된 것 같거든요. 어떤 촛불이라는 의미도 굉장히 크지만 그것이 응원봉으로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 이유는 이 다른 바뀐 세대들이 내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몸을 던지는 약간 뭐랄까 남태령의 그 시간에 가기도 하고 새벽 시간과 상관없이 공간과 상관없이 목소리를 내려고 모든 에너지를 쓰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그 태도가 전 참 놀라웠어요. 저는 그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뭔가 그 응원봉이 상징하는 누군가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그렇지. 내가 사랑한 정치를 사랑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민주주의를 사랑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그치. 같아서 좋았어요. 이런 나를 사랑하는 것도 있고 사랑하는 건 많을 텐데 가족도 있고 뭣도 있고 그래서 그게 참 놀랍고 대단했어요. 저는 당일에 탄핵안 가결 당일에 공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날 우리 새알 여러분께는 아직 전하지 못한 재밌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토요일이었고 그날 2시, 6시 공연이었어요. 2시 공연을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아먹었다기보다 그 제 지인 중에 온다는 사람 중에 집회를 가야 해서 못 오겠다 하고 환불받은 사람도 몇 있었고 지인들 중에.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하잖아.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안 열린 게 내가 처음 독백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도 안 열린 게 팍 에너지로 와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나 이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아무도 안 웃었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고 많이들 잤고 졸았고 그래서 큰일이다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상심하고 있었고 그렇게 공연을 마쳤는데 2시 공연을 마치고 한 3시 반쯤 돼서
간단한 주전부리를 사와서 라이브로 다 같이 모여서 이 표결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국회의장이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가. 또 뜸을 들여 그 사이에. 가. 힘들요. 204표. 막 완전 온 힘을 다해서 포효를 하고 막 잘 됐다 어쨌다 했는데 막 극장 감독들이 올라와서 무슨 일이냐고 사고 났냐고 왜 그랬어? 무슨 얼마나 걱정 일이에요? 많이 하시는데.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이랬더니 탄핵안이 가결돼서 이러고 내려가고 진짜. 그리고 저녁 공연 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야. 사람들이 그냥 등장만 해도 웃어. 막 사람들이 극장이 그런 곳이죠.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뭔가 일부분 안정이 되고 마음이 열린 채로 극장에 들어온 게 또 느껴져서 맞아. 그걸 피부로 느끼니까 되게 모두가 다 같은 지점에서 불안해하고 같은 부분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이것이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탄핵안이 가결됨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 또 해소가 된 게 있고 우리는 그 시기와 세상을 같이 살아내고 있구나 이런 감각이 있어서 되게 그날이 많이 기억이 나요. 내란 스트레스. 내란 스트레스. 아직 현재 진행형인 네. 젠장. 그때 극장에 있을 사나를 좀 걱정하기도 했거든요. 그 마음이 뭔가. 근데 그 극장을 절대 폐쇄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극장이 지속해서 이야기를 뭔가 전해야 하는 그 가치를 또 우리 중에서 유일하게 실현 중인 것 같아서 또 그것도 너무 그 다시 만난 세계가 다시 만난 세계. 가사말, 노랫말이. 네. 그게 어떤 그 노래가 자체가 품고 있는 의미가 있나요? 제가 그 노래 가사를 몰라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가져왔는데요. 좋아요.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어디야?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그려왔던 헤매임의 끝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녕. 그리고 수많은 알 수 없는 길 속에 희미한 빛을 난 쫓아가 언제까지라도 함께 하는 거야. 다시 만난 나의 세계. 와. 가사가 참 좋아. 너무 딱 맞는 노래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가사가 이렇게. 그래서 아주 어릴 때 좋아했던 노래가 이렇게 집회 현장에서 내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많이 들렸던 것 같거든요, 이번에. 맞아요. 근데 우리 윤영은 케이팝을 잘 몰라서 따라 부르셨는지. 그래도 뭐 캐롤 개사한 그래도 거면서. 아는 노래들이 좀 있어요. 아는 노래 난 그게 너무 인상적이던데. 윤석열 탄핵해야 메리 크리스마스. 김건희 특검해야 메리 크리스마스. 나도 그거 아니 괜찮아. 그거 어떤 분이 기타 치면서 그 부르시는 가수분이세요. 영상이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 저도. 아주 윤영 씨는 네. 이 시기를 어떻게 좀 살았나요? 저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이 좀 합쳐져서 저한테 어떤 감각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읽어볼게요. 네. 저한테 이제 알고 지낸 지 좀 있으면 한 15년 정도 되는 친구가 있어요. 그 7일날 집회에 그 친구와 함께 갔었는데 가기까지의 과정에서도 저희가 그냥 약속 시간만 얼추 정해놨었는데 딱 같은 열차를 타고 역에 내린 것도 놀라웠지만 그 이후에 같이 그 집회를 참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제가 만나었던 많은 사람들과 일들이 저한테 좀 생각이 많게 했는데 그것들이 조금은 그래도 정돈이 되었나 싶어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자면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몇 번 얼마나 혼란스러웠던 거야 도대체. 근데 아직도 완전히 잘 정돈이 되진 않아서 좀 횡설수설하고
이야기가 좀 산으로 가다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점. 이 일을 본인이 어떻게 소화해냈는지에 네. 대한 그 거죠. 과정을.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일이었어가지고 좀 나눠보려 합니다. 굉장히 무겁고 집회 당일에도 7일날 제가 집회를 갔던 그 날에도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좀 강하게 있었어요. 향하는 길에 집회가 진행되는 몇몇 역사들, 국회의사당이나 여의도 같은 역들은 무정차 통과를 하고 있었고, 또 공덕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수민이 얘기했듯이 사람들로 가득했고, 또 그런데 그 친구랑 이제 딱 같은 열차를 탔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었다면 네, 뭐 삼색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뭔가 찾아라 뭐 이런 것처럼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저한테 먼저 이제 남은 감각이 뭐냐고 한다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계속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되게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에 저는 지금처럼 확고한 의견을 갖고 의견을 내비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좀 수용적이고 방관적인 태도를 갖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은 뭐 이쪽 의견이 있다면 반대쪽 의견도, 혹은 그냥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상황을 파악하는 정도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나 그리고 우리 주변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 그리고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저는 의견이 어떻든지 누군가를 비난하긴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런 제가 좀 화가 나기도 하는데,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진 경우를 만나면 왜 그렇게 생각하지? 라는 궁금증이 먼저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의견이 그리고 그 사람의 의견이 더 적절하고 맞는 말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걸 계속 염두에 두게 되는데, 내가 잘못 판단하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타인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계속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또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나를 성장시키는 게 지금 내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근데 이런 제 주변에 이런 나의 모습을 존중해주고 또 같이 해주고 이야기를 나눠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고맙고 소중하고 감사하고 되게 안정감을 줬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저한테 이런 거대한 이슈들, 상황들은 항상 어렵고 맞닥뜨리면 힘을 내기보다는 완전히 무너뜨리는 무언가들이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런 일들은 항상 그 거대 권력을 좀 체감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하면서 좀 무력하게 하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이번에 집회에 나갔는데 뭔가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냥 목 놓아서 소리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뭐 그냥 이 말 저 말 막 다 하고 그런 시간이 되돌아보니까 새삼 그냥 괜찮다라는 감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서로를 아끼고 뭐 그런 것들이 뭔가 그냥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했는데
그 오랜 친구와 같이 예전에 콘서트도 뭐 가고 그럴 때 보면 다른 의미로 신나서 막 노래를 부르고 춤추고 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 나이에 그러니까 지금 2024년에 우리가 이런 집회에 나가서 그때와 비슷한 감각으로 노래를 부르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그 감각이 되게 생경하면서도 색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뭔가를 할 수 있구나 하면서 그런 것들이 무력감이 아니라 뭔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나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힘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이 한 20일 넘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가장 크게 감각된 거였습니다. 아직도 뭔가 횡설수설한데 이게 좀 횡설수설이에요? 더 정돈이 되면 다시 또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말하기가 아직은 좀 뭐 어렵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런 맥락의 이야기일 거라고 사실 예상이 됐어요. 네, 그쵸. 그때 윤영이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니 그런 과정을 겪고 있나 보다. 울컥울컥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나 보다. 뭐 그런 생각을 했죠. 윤영 씨가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건 저는 너무 쉽게 판단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판단하고 그냥 불구덩이든 그냥 가! 뭐 인생이 뭐가 중요해? 너무 쉽게 판단하는 인간 2. 아니야. 나는 쉽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근데 이 시국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난 좀 촉과 감이 끼가 있어? 근데 다른 누군가로부터가 아니라 나에게서 오는 건가 그쵸 아니야? 그쵸. 나는 신이다. 위험한 발언들. 우리가 어쨌든 그 20일 넘는 시간을 어떻게든 잘 소화해내보려고 20일은 정말 너무 짧은데 엄청나게 압축된 버전을 산 것 같아요. 맞아. 이번 20일은 정말 압축된 느낌이야. 서경 씨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저랑 수민이는 지금 결혼을 준비 중인데요. 그 투표 자체가 이제 성립이 되지 않았던 날, 그 다음 날에 이제 상견례가 8일날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상견례 퍼포먼스가 예정되어 있어요. 상견례 퍼포먼스. 상견례 퍼포먼스 이미 너무 친한 관계인데 그래도 이제 모든 건 다 결정이 되었지만 한번 하자.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거 우리 안 할 수 없으니까 의식을 갖추자. 네. 약간 처음 만난 것처럼 상견례 극을 한번 하자 이렇게 상견례 그 했는데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거기 이렇게 모여서 좋은 음식 먹고 하는 게 뭔가 불편하고 미안한 감정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생각에 너무 깊게 빠져들어가지고 네. 우발적으로 네. 식당 예약을 취소하고 어. 부모님한테 전화를 돌린 거예요. 네, 진짜? 상견례 못할 것 같다. 그렇게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이제 거기서 여의도에서 끝나고 역으로 걸어가는 와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진짜? 가다 보니까 아니 내가 잘못한 건 진짜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우리 예정됐던 그런 상견례 극이 다른 일상들이 무너져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평소대로의 자기의 일상을 꿋꿋이 살아가는 것도 일종의 투쟁이다. 그렇지. 그런 생각이 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국민들은 뭐 물론 아무렇지 않을 수 없겠지만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거 못하게 하려고 했지? 안중에도 없어. 실패했네? 이러는 식이죠. 싹가는냐? 그래서 식당을 바로 다시 다시 예약을 했어. 근데 이 과정이 모든 게 혼자 독단적으로 거의 하신 그랬죠. 거예요? 혼자 독단적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은 한 번 취소하고 한 번 예약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 과정 안에서 번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홍범복 씨. 그 식당이 어떻게 서비스를 잘 했나요? 아, 네, 잘해줬는데 막 전화해가지고 어플로 하면 되는 거였어가지고. 수민이 뭐 아버지한테 전화했다가 어머니한테 전화했다가 우리 아빠한테 전화했다가 엄마한테 전화했다가 취소했다가 하자고 했다가 하면서 그 갈등을 혼란을 겪었구나. 네. 그 저는 열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날 그래서 7일 6일인 7일에 7일에 우리 만났나? 우리 만나고 집회하고 한 날. 헤어지고 그 여의도 역 바로 앞인데 아 그때 우리 갑자기 헤어졌잖아 참. 그니까. 맞아. 맞아요. 그때 그때 한 거야? 아 그때 진짜 추웠거든요. 네 진짜 추웠어 그날. 그 열심히 막 생각을 하느라고 못 움직이고 벤치에 거기 가는 길에 벤치가 야외에? 있었어요. 네. 야외에 거기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 심연에 잠겨 있다가 결국에 이제 하기로. 네 근데 그 하기로 결정했을 때도 자기가 다 취소해놓고 다시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기 너무 죄송해가지고 제가 결국에 다 핸드폰 잡고 전화 돌려서 다음날 이제 만났죠. 그래서 어떤 식사는 맛있었나요? 네 맛있는데 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나요? 네 하기 잘했고 그러면서 진짜 대통령의 자질이 없다고 느꼈던 게 네. 국민들이 새삼. 자신의 일상을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의심하게 만드는 게 그건 진짜 나라의 수장으로서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진정성 100이다. 진짜 100%다 꽂혔어 지금. 마지막 온점까지 다 찍힌. 네, 그 생각이 좀 되게 강하게 들었다. 그래서 나는 더 살아야겠다 제대로 더 일상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멋지게. 네, 무너졌다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산간에. 네. 그 멋진 투쟁이다. 네. 멋진 과정이고 멋진 소화야. 윤영 씨는요? 어떻게 일상이 좀 달라졌나요? 유튜브도 잘 안 보고 영상도 평소에 잘 안 보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거의 틀어두고 있었다는 맞아. 게 가장 달라진 점이고 그래서 안구가 많이 뻑뻑한 느낌이 들고 피로함이 크고 자도 피곤하고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그걸 좀 줄이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내가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들을 알려고 하지 않고 좀 나를 챙기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더 많이 보게 됐다. 네, 보고 많은 정보에 노출시키고 나를 맞나? 네, 그게 가장 달라진 점이었어요. 저는 그 부분이 공감이 되는데 그거를 제가 정리한 건 몰입의 스트레스를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게 그렇지. 아닌가 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어떤 스토리나 어떤 사건에 확 몰입을 해서 뭔가 심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인 것 같은데 자주. 근데 그래서 오늘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사나는 이제 연기할 때 연기도 어쩌면 일종의 몰입이 필요한 몰입이 완전 필요하죠. 것 같은데 그 몰입에서 좀 벗어나는 게 내란 스트레스를 벗어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좀 꿀팁이 있나?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어떤 거 때문이냐면 제가 연기에 몰입했다가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 하면 현실에 완전히 발붙이는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습실에서 최선의 몰입을 한 다음에 나 먼저 집에 갈게 하고 혼자 집에 가는 거야. 그러고 빨리 걸어. 막 숨이 차. 해서 내가 지금 아스팔트 여기 어디 지금 내 통화 나 여기 있고 지금 우리 집 어디 내 현실 약간 이렇게 혹은 뭘 먹거나 해서 뉴스를 보거나 뉴스 말고 내가 평소에 이런 일이 없었을 때 큰 정치적 이슈가 없었을 때 그 배역에 대한 몰입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혼자 온전히 현실에 그냥 나를 갖다 탁 놓고
벌써 결말이 그럼 너무 비극적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결말. 지금은 현실이 이게 현실이잖아. 이게 현실이니까 어. 벗어나기가 어려우니까 국민들도 계속 그 몰입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셈이고 이걸로부터 벗어나려고 다른 거에 몰입을 하거나 다른 세계에 가기에는 그쵸. 지금 내 삶이 이게 진짜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석영이 방금 말한 음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렇지. 그렇죠. 정말 그것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려고 사실 다른 뭐 맛있는 음식을 먹든 뭐 내가 좋아하는 걸 소비하든 뭐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빠져나와서 내 현실로 돌아오면 이건 내 현실이라는 것을 자각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화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방법이 없는 건가? 빨리 저는 그런 팁이 있어요. 아주 너무 팁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 가끔 이제 자려고 누우면 과거에 내가 했던 행동들과 이야기가 나를 덮쳐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자다가 갑자기 이렇게 소리 지르거든요. 좋다. 그러면은 그 소리에 그냥 집중이 되면서 내 생각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요? 그래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그렇게 사용하곤 하더라고요. 운동. 뭐 뛰든지 뭘 했을 때 약간 이 생각이 좀 비워지는 효과를 그 뭐라고 하지? 그 발차기 하는 이불킥? 이불킥이 괜히 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으로 순간 그것을 이제 맞아 평가하는 환기시키는 맞아. 근데 석영은 노래를 듣잖아요. 음악을 좀 듣잖아요. 저 음악을 좀 큰 볼륨으로 듣거나 크게 듣거나 베개에다가 소리를 지르거나 나 이렇게 너무 야 너도 베개에다 소리 질러. 베개에다 소리 지르면 효과가 있죠. 저는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활용해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그 음악에 집중이 아니라 위험해. 상황에 대한 몰입이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사용해버리니까 몰입에 더 도움이 되는 거야. 거죠. 그래서 그런 갓. 거는 전혀 못 듣고 그렇구나. 근데 음악도 다른 세계로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사실. 못 가요 저는 이 거의 현실의 스트레스 때문에. 아무튼 내란 스트레스, 내란성 뭐라고 하던 내란성 불면증 이렇게 내란성 대장증후, 과민성 대장증후 이렇게. 좀 이제 벗어나서 좀 모두 푹 자고.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다들 모두 그 스트레스 겪고 혹시 모를 불안감 때문에 더 뉴스를 많이 보고 그런 일상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아까 석영 씨가 잘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것이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쟁의 다른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쨌든 우리의 안온을 먼저 챙겨야 사실은 더 큰 용기를 낼 수도 있고 더 많은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지속하는 데에도 그것이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마무리로는 우리 각자 우리가 안온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씩 소개를 좀 해보자. 안온이란 단어를 진짜 좋아해요. 그런 사나 것 씨가. 약간 저 그 말값에 좀 집착하는 게 있잖아요. 안온이라는 말이 괜히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응 이렇게. 말이에요. 예. 심지어 니은, 아와 오. 아와 니은, 응. 니은, 오 이런 것들이 유음으로 흘러서 응. 안온이 돼서 약간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게 있는데 윤영 씨는 네. 윤영 씨의 안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좀 행동을 보통 하나요? 다른 분 얘기를 먼저 들어보면 어떨지. 그래요? 수민 씨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가장 편하지 못한 상태는 그 프리랜서의 어떤 숙명일지 모르겠지만 캘린더에 비어 있는 상태. 비어있는 상태라기보다 알 수 없는 상태가 갑자기 무언가 일정이 잡히거나 하는 그 불규칙함? 그래서 저는 기록을 뭔가 일정이 아니라 기록 많이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내가 뭘 받고 어떤 인풋을 받았고 그래서 그게 어떤 생각으로 아웃풋이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기록을 매일매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스케줄이 아니라
내가 그때 어떻게 살고 뭘 할지에 대한 선택권 나한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안온한 상태를 만드는 방법은 기록인 것 같아요. 그게 어떠한 형식이든 간에 그 날짜를 적고 어떤 생각을 적어 내려가는 그 순간이 어떤 안정감을 줘요. 그러니까 노트 소비, 펜 소비 인정합니다. 소비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저는 또 음식입니다. 저는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거 말고는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요새 좀 꽂힌 거는 고수입니다. 고수. 쌀국수. 고수가 들어가는 모든 음식. 타코, 쌀국수. 원래도 좋아했잖아요. 원래도 좋아했는데 요새는 거의 하루에 한 번은 먹는 것 같아. 그 고수를 매일요? 가지고 네. 춘천에 가니까 네. 반찬을 해 먹더라고요. 진짜? 네. 근데 그런 거 있다면서 고수 김치. 그래? 김치는 모르겠고 처음 들어보네. 저희 어머니는 들깨가루랑 이런 걸 좀 넣어가지고 맛있겠다. 샐러드 겸 맛있겠다. 나물 반찬으로 너무 맛있겠다. 밥이랑 같이 드세요. 근데 그 같은 고수가 아니잖아요. 약간 느낌이. 미나리에 가까운 거 아니야? 아니야 같은 고수. 근데 향이 막 엄청 심하지 않던데. 간을 좀 해서 그런가? 그치. 그런 게 좀 덮여져. 원래 고수가 들어가면 싹 본인의 정체성을 흐리는 게 매력이야. 아니죠. 강하지 흐리지 않아요? 않는 게 흐려. 매력인 거지. 아니 그러니까 섞여서 다른 정체성과 이렇게 융합된다니까. 어울리는 그렇지. 건데 어울리는 거지. 사라지진 않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먹는 거. 먼 길을 가야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안온이고 행복입니다. 저는 음악 듣기. 어떤 음악이죠? 저는 약간 그런 마음이 불안정할 때가 많아가지고 그런 모인 데이터베이스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 이런 음악을 들으면 괜찮다. 그걸 가지고 플레이리스트도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그때 찾아 듣는 앨범들도 있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듣습니다. 그거 너무 좋다. 근데 그 플레이리스트가 아주 오래 전부터 역사가 깊거든요. 네. 어떤 노래들이. 그래서 이제 알아요. 저는. 무슨 노래인지. 운전을 노래를 하면 들으면 뭐 어떤 플레이리스트를 튼다든지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 석영이 뭘 틀어놓는다든지 하면 얘 지금 이런 상태구나. 뭔가 필요해서 이걸 틀었구나 하는 게 인지가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음식을 바꾸고 먹고 싶죠. 그래서 아니요. 나는 음식을 먹고 음악을 먹고 노트를 먹고. 왜 다 먹는 거? 윤영 씨는 뭘 잡수시나요? 저는 책을 좀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야, 진짜 확실하다 우리 진짜. 책을 읽고 그 연말이라 또 사람들 많이 만나고 예쁜 거 보고. 네. 근데 그 책들이 그 장르가 저랑 좀 다르잖아요. 저는 완전 소설. 완전 소설. 네, 저는 소설은 정말 간간히 한 권씩 읽는 거. 뭐 읽어요 그러면? 에세이? 그냥 최근에는 사뒀는데 안 읽었던 그냥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읽었어요. 뭐 인문학도 있었고 인문학 서적을. 예를 들어 과학 서적 하나만 예를 들어줘. 뭐가 있을까요? 문화 인류학 서적이 요즘 재밌어서 다른 한 권을 읽어봤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뭐 식물 관련된 책도 예전에 사둔 거 많이 좀 읽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평소 같으면 안 읽을 뭐가 있을까요? 무슨 러브 썸바디 막 이런 책도 읽고 러브 썸바디 그런 책도 읽고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팀 내 취향이 너무 달라서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달라서 보완되는 게 있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각자의 안온을 잘 알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는지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사실 굉장한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안온이라는 말을 사나 씨가 많이 쓰시는데 정확히 뜻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좀 찾아봤거든요 이번. 네. 그랬더니 조용하고 편안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안온이. 그래서 나에게 조용하고 편안한 상태? 이러면 사실 그냥 바깥의 어떤 일들이나 누군가의 어떤 일보다도 그냥
나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의 일상, 뭐 잘 먹고 잘 자고 또 즐거운 것도 하고 뭐 재밌는 것도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랑 시간도 보내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보내는 게 안온을 네. 어렵지 않은 때 여러분께서도 그 본인이 안온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잘 한번 들여다보시고 실천하시면서 더 큰 용기를 낼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간만에 댓글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서경 씨? 네. 저를 반가워해 주신 분이 쓰신 댓글을 읽겠습니다. 서경 씨 반가워요. 다음엔 반려구 사진도 올려주면 안 될까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반려구 사진 좀 보내드리세요, 윤영 씨.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튜브에 소개된 댓글이고요. 저는 겨울이 최애 계절인데요. 연말에 1년을 정리하고 돌아볼 수 있어서 가장 좋아요. 성장한 나를 만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는 자리도 생기고요. 새알심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연기상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나 몰랐네. 다음은 네. 스포티파이에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요즘 인류애가 떨어지는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새알의 몽글몽글한 겨울 활동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다시 따뜻하게 채워졌습니다. 새벽 근무를 하고 쪽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들었는데요. 피곤이 겹쳐 후반에는 비몽사몽 들었어요. 그런데 잠결에 새알 친구들과 눈길을 걸으면서 이야기하는 꿈을 꿨는데 정말 행복했답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후반부를 들으니 꿈속에서 함께한 대화들이더라고요. 잠결에도 들리는 건 다 들리나 봅니다. 오히려 VR로 새알을 경험한 것 같아 기분이 좋네요. 댓글 어떻게 다는지 모르다가 스포티파이가 된다는 말에 냅다 달려와 봤습니다. 다들 따뜻한 겨울이 되길 하트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따뜻하네요. 몽글몽글하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계엄 선포 이후 저희가 어떤 1, 2, 3 내란 사태라고 할까요? 그럴까요? 1, 2, 3 내란 사태 이후 우리가 어떤 시간을 겪었고 그것을 어떻게 소화해내고 있으며 아직 이 완전히 진압되지 않은 내란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우리가 더 용기 내서 행동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안온을 지켜가야 할까? 어떤 방식으로 계속해서 투쟁을 지속해야 할까? 뭐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회차를 듣는 여러분께서도 날이 많이 더 추워질 텐데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집회에서도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 감기 걸리시지 않고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각자의 방법으로 이 내란 스트레스를 좀 이겨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여러분 며칠 안 남은 이 2024년을 행복하게라고 하면 뭔가 강요가 되는 것 같으니 평안하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알의 새알심이었습니다.